결국엔 안세영 선수에 대한 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여름 휴가로 인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휴가지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뉴스 영상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많은 뉴스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이 안세영 선수에 대한 지지가 이제 급진적으로 증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안세영 선수의 의견을 더욱더 지지하고 뒷받침해주는 이 엄청난 파도의 물결이 정말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한의협, 스포츠 한의학회 장세인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한의협에서 이 장세인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 측에서 이번 파리올림픽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쾌거에 일조했다라는 의미로 이 대한스포츠 한의학회의 장세인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겁니다. 왜 공로패를 수여했느냐? 이 장세인 회장은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의 발목 부상 정도가 심상치 않다라는 연락을 받고서 파리로 급파되었죠. 침도 놔주고 도침 치료도 하고 추나 치료를 하면서 한의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장세인 회장은 농구와 배구 등 여러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치료해왔고, 한의 치료는 급성 손상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하고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 그 치료 덕분에 급파됐었던 이 장세인 회장 덕에 안세영 선수의 부상을 어느 정도 케어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메달에 분명히 조력했다라며 이 대한 한의사협회가 공로패를 수여하는 거죠. 그러니 안세영 선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관련자들까지 오히려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가 혹자들은 돈 때문에 저런다, 뭐 자신의 대우를 개선해달라,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이다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은요, 안세영 선수의 이런 소신 발언과 행보가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평가가 더욱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뭐라고 하느냐? 이 5분 해단식에 대해서 선수들도 좋아했을 거다. 자, 해단식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2024년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확정했다, 변경했다, 그 공문을 미리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기흥 회장은 19일 날 라디오 아침 방송에서 50여 명의 선수단이 귀국한 뒤에 원래 입국장 아래에 있던 그레이트홀에서 해단식 행사를 갖기로 했지만, 그 당시 때 대기하고 있었던 관계자, 유인촌 장관, 장미란 차관, 취재진을 당황시켰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선수들이 굉장히 지친 상태인데 짐을 가지고 지하 1층인 그레이트홀로 내려가야 한다. 진천 선수촌까지 다시 가야 하는데 해단식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선수촌에 늦게 도착하게 된다. 선수들이 저녁도 안 먹은 상태이기에 간단하게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여 5분 안에 줄여들었다. 선수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건 그 이전에도 이런 행사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찌됐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생각은 조금 남달랐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수들을 위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선수들을 위주로 선수들을 위한 회장으로서의 행보보다 협회를 위한 행보를 더 많이 걸어갔다라는 비판이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안세영 선수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적 여론은요, 들끓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주시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세영의 용기 외침에 함께 응원해달라. 나주 시민 수십만 명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주의 밤하늘 별을 보며 꿈을 키운 안세영 선수를 응원합니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지금 SNS를 향해
아주 급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곳의 나주시장, 윤 시장은 안 선수가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에 이어 마침내 올림픽 최정상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 배드민턴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국민들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명예를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안겨준 안 선수의 눈부신 활약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쾌거에도 불구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관리 등 시스템 변화를 바라는 안 선수의 외침이 진심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문체부와 체육회, 협회의 엄격한 진상 파악과 함께 안 선수의 간절한 호소에 모든 국민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배드민턴 종목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발전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두렵지만 나섰다. 안 선수의 외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이 지금 막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주 시민들의 마음까지 흔들어버린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자, 이런 와중에 문체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절차 위반이라고 분명히 공표를 했음에도 이 배드민턴협회는 조사위를 강행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배드민턴협회가 16일 날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김학균 대표팀 감독 등 지도자와 트레이너들과 3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5명 가운데 3명은 비공개였고 내부 위원이 2명, 특히 2명이 김태큐 협회장 라인으로 꼽히면서 협회의 임원들조차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문체부에서는 당일날 곧바로 절차 위반을 지적했고 전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를 다시 구성해라. 그러니까는 이 내부에서도 김태큐 협회장의 라인으로 꼽혔다. 협회의 임원들조차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을 정도니까 이 김태큐 회장 안 그래도 지금 알다시피 동호회 출신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와중에 조사위를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 의결 결정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을 시키더니 이제는 김태규 본인의 라인 2명을 꽂아서 조사위를 진행시켰다. 이거 문제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문체부의 권고에도 협회는 조사를 강행하겠다. 이 조사위는 상설위원회가 아니어서 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권고를 했을 뿐이다. 강제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세영 선수 측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번 주 복수의 면담 날짜를 전달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협회의 이런 막무가내식 입장에 문체부는 결국 절차상 하자의 치의 없이 조사하지 말라 거듭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 진행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계속 진행하는 거죠. 문체부 관계자는요, 해당 권고가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협회가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국고를 지원할 필요도 없다. 문체부의 보조금은 71억 2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 별도의 조사위를 꾸렸던 대한체육회마저도 문체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났는데 이 배드민턴협회는 막무가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태규 회장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거 왜 자기 마음대로 진행했냐, 이렇게 할 거면은 우리 71억 국고 지원금 끊어버리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협회는 이게 특수한 상황이고 강제성이 없는 문체부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세영 선수와 이번 주에 면담을 하겠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김태규 회장의 내부자 2명까지 꼽혔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조사위가 과연 얼마나 공정성 있게 조사가 진행이 될까? 목소리를 내고 싶은 지도자, 트레이너들이 만약 있다 하더라도 김태규 협회장의 라인 2명의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는데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 내에서 마음대로 조사위를 꾸려서 막 진행시켜버린 다음에 문제없음하고 땅땅땅 해버리면은 이거 나중에 뒤집어 엎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었네? 안세영 선수하고도 이번 주에 면담을 갖기로 했는데 만약 면담을 갖고 나서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별다른 얘기 없었는데 왜 또 뒤늦게 난리냐? 라는 형태로 여론전을 해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런 가짜뉴스 썸네일이 또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회장이 알고 보니까 사기 전과가 있었다. 안세영의 포상제도를 없애서 40억을 빼돌렸다. 사실일까요? 자, 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주 시민들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특별보상금이 고작 1,300만 원이다. 라는 이 사태에 많이 분개함을 느껴서 이 윤병태 나주시장이 장문에 글을 남기기도 했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1,300만 원의 포상금이 고작 이관왕에 오르고 세계 선수권에서 최초로 우승까지 했는데 무릎을 잃고서 얻은 특별 포상금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 수십억의 지원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적은 포상금을 줬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가짜 썸네일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김태기 회장이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1,300만 원밖에 안세영 선수에게 포상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 안세영 선수가 주장하고자 했던 투명한 협회의 운영, 선수들에게 보상과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당한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김태규 협회장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전과 사실이 있다라는 건 현재 전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예상되는 거 하나는 문체부에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안세영 선수와 자꾸 마음대로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독단적인 김태규 협회장의 행보에 국고 71억 원을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엄포까지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협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지를 이 협회장이 잘 생각과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말들도 꺼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했어요. 안세영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도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했는데 종목마다 다르지 않냐라고 하자 종목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점차적으로 바꿀 것이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 대한체육회 자체 입장은요. 변화해 가고 있다. 변화시킬 거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핵심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이었냐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요? 특히나 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이기흥 회장은 그런 바로 나는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다만 그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시기와 어떤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굉장히 더뎠기 때문에 그 본인이 말하는 그 장소에서 꼭 했어야 되냐라는 그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실상은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다음 회의 때 안세영 선수의 의견을 꼭 들어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팀 감독은 진상조사위에 안세영과는 불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정작 이 김학규 감독과 끌어안은 이 모습이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태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 많은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우라통이 터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요. 이 대한체육회장의 결론은 문체부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니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만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배드민턴 협회의 이 절차 위반조차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문체부가 한번 정확하게 꼬집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협회 진상위를 구성했는데 절차를 위반했다.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을 못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다. 여기 보면 관련 서류가 공개가 됐습니다.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관련 절차 위반을 지적하였다.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활용,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를 권고한다. 정관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관까지 위반하면서 문체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협회의 모습을 보면 대한체육회장이 말한 이기흥 회장의 이 문체부의 조사 때문에 안세영 선수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외침에 과연 시대가 달라지고 협회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젊은 선수들이 이끌어가는 스포츠계지만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회는 계속하여 제자리 걸음일 뿐이다. 안세영 선수가 변화를 촉구하고자 입을 열었지만 이상한 대립구도로 가며 협회 측은 부랴부랴 입장문과 반박 자료들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죄송하다라면서 입을 점점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급기야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혼자 튀는 안세영,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협회가 맞는가? 쟁점은 따로 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수현 선수 이후 대한민국 어떤 배드민턴 선수도 올림픽 단식에서 금메달 목에 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이번 발언에 협회는 A4 10장짜리 해명문까지 내며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결국에는 이번 사태는요, 안세영 선수는 부상과 거기에 대한 배려, 실력에 맞는 경제적 보상을 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부상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 해묵은 선후배 문화로 기본을 해야 했던 것들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언제 부상 케어를 하며 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앞에 말씀드렸던 연봉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이 정말 적은 금액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안세영 선수에게만 특혜를 주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 똑같이 모든 선수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정작 본인들은 한의사까지 파견했다라며 특혜를 줬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애당초 배드민턴협회가 주장했던 건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형평성 때문에 안세영 선수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작 해명문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위해 한수정 트레이너를 고용했고 파리 올림픽에도 한의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말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좀 의문스러운 점을 많이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시대의 역행이라고 할 것인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지 결국 이것이 쟁점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연봉과 상금을 포함하여 9억 원 정도 벌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 1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연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일 종목 최대 협회인 대한축구협회보다도 많은 40명의 임원을 두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 정작 임원들이 기부금조차 한 푼도 내지 않아 스폰서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담당 지도자 허가 없이는 훈련 불참, 훈련장 이탈 불가 등의 내용을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추가를 했다라는 것이 행정적인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안세영 사태가 과연 특혜를 요구한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시대를 역행하는 협회를 뒤바꿔내는 계기로 될 것인지는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많은 언론사,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소리를 내는 저와 유튜버들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뭐냐면 바로 제31대 2021년도 가운데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회장의 취임식 현장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근데 이게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웨딩 컨벤션에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협회 같은 경우 서울에 위치한 굉장히 큰 센터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청남도 서산에서 진행된 이번 취임식을 보면은 여기 안에 충청도 지역에 있는 많은 유지들이 함께 여기에 참석을 했다란 말이죠. 그런데 좀 이례적이지 않을까요? 이 배드민턴 협회장 취임식을 왜 대한체육계와 가깝거나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충남 서산에서 진행을 했을까요? 심지어 김탁규 회장은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동호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엘리트 체육인도 아닌 사람이 협회장이 되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이 회장 취임식이 충남 서산에서 진행이 됐다.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셔야 하는 것이 10년 전에도 이용대 선수와 관련하여 개인 스폰서 관련 문제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인데 10년 전에도 후원 문제를 두고 잡음이 있었죠.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이용대 선수가 그랬는데 배드민턴의 인기가 높은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이용대 선수는 2014년도 배드민턴 용품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협회는 2009년부터 빅터코리아와 후원사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이용대의 스폰서 계약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고 결국 이용대 선수는 해당 업체 모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협회가 활동을 중단시켜버린 거죠. 스폰서 계약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이용대 선수는 유연성과 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 남자 복식 랭킹 1위를 지키고 있었던 2016년도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개인 후원 계약 제약이 남아있는 대표팀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배드민턴 협회가 얼마나 후원사에 관련하여 모델 활동까지 중단시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잘 보셔야 하는 게 2012년도 10월 달에 열린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도 협회의 개인 후원 계약 제한 규정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말이죠. 그 당시 때 동메달 1개 획득에 그친 배드민턴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이 요넥스가 아닌 빅터와의 계약한 협회의 선택 탓이었다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더불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선수가 자신에게 적합한 용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협회는 이듬해 4월달 빅터와 후원 계약을 4년 더 연장했고 개인 후원 계약 규정도 바꾸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라켓 종목인 탁구는 유니폼만 대표팀 선수 모두 같은 브랜드를 입고 라켓, 운동화는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썼는데 이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안세영 선수가 이미 나이키와 광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개인 후원을 받으면서 대표로 뛰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탓에 오해를 자초하게 됐지만 결국 이 돈 문제였다라는 시선을 만들게 된 건 협회 측의 이 후원 계약 관련 문제가 이미 이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들이 뒤늦게 대도화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안세영 선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생명의 안세영 선수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한들 국가대표직을 탈퇴하게 되면 이제 삼성생명 소속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생명이 뒤에 있다 한들 안세영 선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안세영 선수의 나이키 광고 지금 이용대 선수처럼 계약상의 문제로 이 나이키 광고마저도 요넥스와 협회 측에서는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줬는데 아마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용대 선수처럼 나이키 광고마저도 굉장한 규정상의 문제를 들이밀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용대 선수는 결국 세계 랭킹 1위인데 당시에 배드민턴 국가대표직을 내려놨어요. 광고 문제 때문이었죠. 안세영 선수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삼성생명이라는 거대한 소속팀이 존재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국민분들이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대 선수와 같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그래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안세영 선수가 SNS를 통해 밝힌 이야기 중에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신이 뭔가 훈련만 열심히 운동을 하며 파고들었지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아직 한참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배웠다. 모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와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분들께도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던 피해, 많은 선수들의 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소신 발언조차 자신이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뭐 아예 뿌리 뽑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유연하게 바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도 부상에 있어선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랬을 뿐이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침묵을 깨고 나온 안세영 선수의 진심이요,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협회 측의 언론 플레이다 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지금 보면은 댓글이 1100개가 달린 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양궁협회를 보고 빼고는 모든 운동협회가 정말 최악이다. 진상조사는 3자가 했으면 좋겠다.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신 발언한 안세영 선수를 응원한다. 90년대 군대 생활할 때도 빨래는 시키지 않았다. 어른들보다도 훨씬 성숙한 사람이 바로 안세영 선수다. 본인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배드민턴과 후배들을 위해, 지금의 선수들을 위해 앞장선 것이다. 엄청난 지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금 기성세대의 경영 역량의 부족이 드러낸 안세영 사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 하나 맞추길 원했을 뿐인데 협회 측에선 너만 왜 유난을 떠냐. 소속 선수인 안세영 선수의 평가를 절하하는 이상한 배드민턴 협회, 국제 스포츠의 성적 결과를 국력 평가의 척도로 삼고 신화를 쓴 한국 양궁과 노 메달조차 따지 않은 인도의 양궁 차이는 경영 능력이었다. MG의 노력을 운운하기 이전에 기성세대의 잘못부터 살펴봐야 한다. 손흥민, 김연아에게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라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황당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협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안세영 선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나라는 우수한 엘리트 체육 성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한국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진국 선수는 직장 다니면서 운동한다라는 식의 이 환상을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지만 이는 그저 환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요, 나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른다. 나는 날짜도 모른다. 오로지 수영만 한다. 미국의 수영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펠프스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처럼 운동에만 전념해도 생계에 문제가 없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지금 양궁협회가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이 극찬받고 있는 양궁협회는요, 결국 어떻게 경영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의 성적이 좋으려면요, 얼마나 협회가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어떻게 선수들을 지원을 해줬느냐에 따라 이것이 성적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궁의 신화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부족한 것은 MG의 에너지가 아닌 기성세대의 경영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좋은 경영이란 무엇인가? 보상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쁘게 하면 벌을 받는 이 보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상 시스템 안에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터무니없는 연봉 5천만 원대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세계 랭킹 13위 선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 황당한 경영 전략은 바로 대한체육회장과 배드민턴 협회장의 결정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협회 측에서는 이러한 말을 했죠.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이용대 선수 등 많은 국제적 선수와 기량 있는 선수들을 배출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런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실이 맞을까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용대의 억울한 자격 정지가 재조명을 받았다. 협회의 황당한 실수가 한몫했다. 10년 전 이용대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었다. 배드민턴 개인 후원 공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좀 짧게 살펴보면 안세영 선수 못지않게 이용대 선수의 사태도 재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14년도 이용대 선수가 이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고의 회피를 했다. 그래서 1년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용대 선수는요, 잘못한 게 별로 없었어요. 배드민턴 협회가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법률 자문단은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적 실수였다라고 재심을 했습니다. 항소를 했죠. 그래서 자격정지 결정이 취소가 되어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협회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던 탓이었던 거죠. 당시 이용대 선수는 내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줬다. 하지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용대 선수가 복식 선수로 활동하게 된 이유도 사실 자신은 단식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복식 선수가 됐다고 해요. 자신이 어릴 땐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복식으로 전부 다 금메달을 땄고 단식으로 메달을 딴 사람이 없었다. 나는 단식도 잘했는데 금메달을 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복식으로 갔다. 단식과 복식에 둘 다 출전할 수 없냐라는 말에 체력 소모가 너무 크다. 남자 복식, 혼합 복식 이렇게 출전은 가능한데 단식과 같이 하게 되면 종목이 너무나 달라진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에서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이 단식, 복식별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엄연히 다른 분야의 스포츠인데 다른 체제에서 운동을 해야 하고 감독님과 코치님도 나눠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적을 협회 측에서는 이용대 선수도 뭐라 안 했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급기야 잘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이요 8월 18일 날짜로 안세영 선수를 또 한 번 저격했습니다. 시기와 장소를 고려했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대해 MBN 시사 스페셜 방송에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좀 봤더니 안세영 선수를 조용히 만나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개선점이 있다면 고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등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만나겠다라고 했던 것도 또 그냥 흔한 말로 짬시켜버린 거죠. 이 스폰서 등의 문제가 선수들의 계약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길 바랄 것 같다라는 질문에 선수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좋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면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 예산 또는 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잘 협의해야 한다. 다음 후배 선수들을 길러내는 문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27살까지 협회의 소속으로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라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종목마다 규정이 달라 탁구, 테니스 등에는 없는데 맞냐? 라는 질문을 받자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맹 회장님들,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다음 주부터 계속해 나갈 것이고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종목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개혁을 진행해 볼 계획이다. 이거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단식 축소 내용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결론은 이기흥 회장과 대한체육협회장의 입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세영 선수를 만나서 조율해보겠다라는 건 문체부가 나서서 지금 감사하고 조사하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결과에 따라가겠다. 안세영 선수 별도 면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굳이 금메달을 딴 인터뷰 환경에서 말을 한 것은 자신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 시기와 장소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안세영 선수가 A4 용지 10장이 넘는 내용과 부모님과 함께 협회장을 만나서 간곡히 부탁했었던 내용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내용을 모조리 무시해 오다가 하다 안 돼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야기한 안세영 선수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는요, 진상조사위를 또 한 번 열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불러다가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 어차피 기사로 다 나와 있는 의견들 아니겠습니까? 이 진상조사위가 절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개혁이 진행되는 시작점이 있어야 하냐라는 건데, 아직도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저런 말이 이미 본인이 회장으로 역임했던 수년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개혁하겠다, 조치하겠다라고 했지만 별다른 개혁과 조치가 없었다라는 비판이 너무나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댓글 내용들 한번 보세요. 이기흥 회장에 대한 비판 댓글들이요,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여론이고 국민들의 속마음이자 안세영 선수가 짚고 싶었던 진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의 귀국 이후에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회장의 발언이죠.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이 보도자를 낼 것이니 한번 보시면 이해 가실 부분이 많을 거다. 자,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 온 국민분들이 이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회장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습니까? 분개함을 느끼셨을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안세영이라는 어린 선수 혼자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요. 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그 이후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옛날 방식이 안 된다,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있던 자리거든요.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하자마자 참고로 내년에는 뭐라고 합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같이 입촌하기 전에 해병대에 가서 극기 훈련을 자신도 같이 가서 한번 하고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죠. 근데 참석자 대부분이 귀를 의심했고, 에이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대부분 초반에는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던 겨울에 정말로 해병대 캠프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함께 훈련을 하는 정말 황당무계한 우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이 당시의 관계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반응이 참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더 황당한 건 바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우리는